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RRSP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캐나다에 오시면 누구나 다 RRSP라는 말을 들어봅니다. 그러나 RRSP가 택서블 인컴에 비추어서 약 18%씩 매년 증가되는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사실 많은 RRSP를 구입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1.5세나 2세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학교 졸업하고 나름대로 좋은 직장에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RRSP를 구입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RRSP 장점과 단점인데요. 장점이라면 다 아시다시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RRSP를 구입을 하시는데요. RRSP 단점이라고 하면 뭘까요? RRSP 구입액만큼 세금을 절약하듯이 뒤에 RRSP를 인출을 할 때 세금을 전액 맞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텍스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요. 캐나다에서 캐피탈 게인 하면 절반은 면세, 절반은 과세되죠. 배당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세율을 하긴 하지만 이자보다는 적은 세금을 내게 되고요. 셀러리나 이자, 이건 100% 세금을 내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RRSP는 벌어들인 돈이 그게 캐피탈 게인이 됐든 디비덴이 됐든 이자가 됐든 상관없이 전액 셀러리와 똑같이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RRSP를 구입하실 때는 단순하게 세금 절약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뒤에 사실 정부에서 이 그림을 만들어 놓은 것이 노후자금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설계해 보시기를 제가 적극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을 구입해야 되고 또 구입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RRSP가 노후자금 목적인 이상 RRSP 구조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RRSP는 통상 노후자산을 모으는 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뜻은 70세, 만 70세입니다. 12월까지 RRSP를 구입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71세가 되신 이후부터는 RIF라는 RRIF라고 표현하는데요. 무조건 돈을 인출해야 되는 그런 구성 요소로 정부의 제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적정 볼륨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RRSP 구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RRSP를 매년 RRSP 시즌이 있어요. 캐나다에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원래는 11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세금 정산을 4월 달 또는 6월 달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2개월 연장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딱 그때가 되면 RRSP를 구입을 하십니다. 그러나 RRSP를 GIC로 운영하지 않는 이상 보통 투자를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노후자금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연간에서 2월 달 요쯤에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시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놓으면 고점에서 쭉쭉 떨어졌다가 또 사놓으면 쭉쭉 떨어졌다가 한 1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RRSP 밸류가 그다지 높게 형성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구입의 방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 설계를 통해서 캐나다에서 정부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연금을 뒤에 받을 수가 있고 또 부족한 그 어떤 자기 생활 자금은 RRSP 또는 다른 자금 형태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노후 설계를 통해서 RRSP 구입을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끔은 1, 2년 있다가 RRSP를 빼시는 분들 있어요. 뭐 HB 플랜이나 LLP 플랜이 아니고 그냥 RRSP에 대한 특별한 어떤 니즈가 없기 때문에 세금 절약하고 뒤에 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데요. 룰을 좀 알려드리자면 1달러부터요 5,000달러까지는 10%의 위드홀딩 텍스가 있고요. 5,001달러부터 15,000불까지는 20%의 위드홀딩 텍스가 있고요. 15,001불부터는 30%의 위드홀딩 텍스가 있습니다. 그 뜻은 세금을 미리 셀러리 받으시는 분들처럼 미리 정부에서 떼오고 있다가 그 다음 연도 4월 30일이나 6월 30일쯤에 정산을 하실 때 정부에서 갖고 있는 세금보다 더 많으면 돌려드리고요. 적으면 더 내시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RRSP를 가지고 계시다 리프로 이제 바꾸셔가지고 이제 그 돈을 인출을 그냥 하시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미니멈 위드롤 인출률이 71세 7%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냥 변동형 어떤 그 RRSP 할 때처럼 똑같이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면 80세가 넘기 전에 자금 소진이 거진다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그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리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조금 안전적이고 또 긴 시간 자기가 어떤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형태를 취할 수 있는지 그런 분들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노후 자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람이 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요. TD뱅크의 어떤 리서치에 의하면 열 중에서 약 3.3명
정도가 은퇴 자금을 충분히 갖게 되고 나머지 6.7명 정도는 은퇴 자금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은퇴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만약에 두 부부가 살고 계시다면 배우자를 위한 은퇴 자금은 어떤 생명보험을 통해서 펀딩해주는 방법도 하나 고려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은퇴 자금 중에서 약 40%가 의료 비용으로 발생된다고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치료 비용은 발생되지 않지만 케어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간호보험으로 어떤 그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RRSP를 이제 굉장히 많이 쌓아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RRSP가 정부 베네핏에 도움이 안 되는 걸 알고 계시죠? RSP가 많으면 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부 베네핏 받을 수가 없는데 정부 베네핏을 받고 싶은 그런 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있으시다면 55세부터 65세, 약 63세 그쯤까지 RRSP 미리 꺼내서 조금씩 소득이 적다면요. 빼쓰는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퇴 설계를 과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